안녕하십니까. 미국 소수민족의 날을 맞이하여 저희 안다미로 팀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는 오프닝, 히스토리, 임팩트, 엔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흑인 두 가지 중 어떤 표현이 올바른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누군가는 흑인이 무례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많은 미국인들의 인식과 달리 두 용어가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라며 인종을 논할 때 두 용어 간의 세부적인 뉘앙스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흔히 블랙이라고 부르는 흑인은 전 세계 모든 대륙에 존재하지만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을 가리킵니다.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역사적으로 아프리카 출신 노예의 직계 후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흑인 사회는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아프리카인으로서의 뿌리를 모두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가 늘어났고 이때부터 아프리카 노예들과 직접 연관이 없는 흑인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선 아프리카 노예들과 자신들의 혈통은 전혀 무관하다고 보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보다 오히려 흑인이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흑인들의 정체성은 매우 복잡하고 개인마다 선호하는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명쾌하게 어떤 표현이 맞다고 답하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흑인보다 올바르고 예의 바른 표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19년 최종 목적지가 멕시코였던 영국 함선은 식량이 부족해지자 버지니아 해안에 잠시 동안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식량과 약 20명의 흑인 선원을 맞바꾸는 노예 거래가 최초로 발생합니다. 이들은 배에 상품처럼 실려 열악한 조건 속에 거래되었고 남녀, 성인, 아이 불문, 경매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1863년 남북전쟁 이후 흑인 노예들은 해방되었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해방은 아니었습니다. 해방에 반대하는 극단적 백인 노열주의 집단인 KKK가 창설되었고 그들은 흑인을 아무 이유 없이 살해하고 시체와 인증샷을 찍는 등 잔인한 폭력을 가했습니다. 노예 해방 이후에도 흑백 분리와 같은 정책으로 인한 백인들의 흑인 차별은 지속되었습니다. 1915년에는 남북전쟁에 참여한 흑인 참전 용사들을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의 백인 우월주의로 인하여 박물관 설립은 수없이 실패했고 실제로 박물관이 개관하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박물관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미적 요소를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양은 기도하는 손을 형상화한 것으로 각각에 띠는 신념과 희망, 치유를 상징합니다. 박물관의 슬레이버리 앤드 프리덤 전시장에선 당시 흑인 노예들이 거주하던 실제 오두막을 볼 수 있습니다. 백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화와 역사는 뚜렷하지 않고 박물관을 세울 정도의 유물이 없다며 그들의 문화를 무시하고 박물관 설립의 필요성을 외면했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흑인 인권 운동가들의 노력 끝에 2016년 완공되어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현대 미국 사회의 주류 문화에 미친 영향을 네 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헌에 영향을 미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인물은 캐서린 존슨입니다. 캐서린 존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 수학자로 나사 우주 개발 임무에 투입되어 인간 계산기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당시 컴퓨터로는 정확한 궤도 계산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주선 발사는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그녀는 컴퓨터 대신 오일러 공식을 사용하였고 복잡한 비행 경로를 직접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69년 아폴로 11호가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함으로써 나사의 지구 궤도 선의 비행과 달 착륙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흑인이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영화 히든 피겨스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며 그녀가 100세가 되던 해에는 그의 모교인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캐서린 존슨의 이름을 딴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The goal point for re-entry is 2,990 miles
from where we want Colonel Glenn to land. If we assume that's the Bahamas, at 17,544 miles per hour, upon re-entry, 370 feet, at a descent angle of 46.56 degrees, distance is velocity squared, sine gravity squared, sine 32 feet, and the distance would be 20,530,372 feet, or 2,990 miles, or 46.33 degrees. Okay, so that puts your landing zone at 5.0667 degrees north, 77.3333 degrees west, which is here. Right here. Give or take 20 square miles.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은 미국의 목사이자 흑인 해방 운동가입니다. 1955년 로사 박스라는 흑인 여성이 흑백 분리버스에서 백인에게 자리 내어주기를 거부하여 체포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 킹을 중심으로 몽고메리의 흑인들은 흑인 차별 정책이 사라질 때까지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흑인 저항 운동이 철저하게 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1년여 기간 동안 벌인 끝에 그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인종차별법에 반대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는 억압받는 미국 흑인들의 인권 회복을 위해 철저히 폭력을 거부하고 평화롭고 협력적인 사회 질서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은 부당한 세력과 구조에 항거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자의 면모를 발휘하여 흑인들을 차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총이 무서웠고 칼이 무서웠다. 하지만 더 끔찍했던 것은 대물림이었다. 라고 말한 해리엇 터브먼은 흑인 여성 인권 운동가입니다. 그녀는 미국 남부의 노예 출신으로 자신이 태어난 농장에서 탈출에 성공한 뒤 다른 노예들을 탈출시키며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녀는 농장에서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강탈당한 채 노예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그녀의 신부는 여전히 노예였고 무엇보다 자식들도 자신을 따라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 속에서 자유에 대한 갈망으로 살아가던 그녀는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였고 몇 차례의 시도 끝에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얻은 자유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남부의 노예 지역으로 내려가 다른 흑인 노예들을 북부로 탈출시키는 일을 행했습니다. 탈출 경로를 철로, 도망친 자를 숨겨주는 지불력, 흑인 노예를 이끌어 탈출시키는 인도자를 차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리엇 터브먼은 1850년부터 1860년까지 무려 19차례나 지하철로의 차장으로 활동하며 300명이 넘는 흑인들을 탈출시켰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북전쟁에도 참여하였으며 전쟁 뒤에도 여성 인권과 흑인 인권을 증진하는 운동에 헌신하다가 9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이 다니엘 암스트롱은 뉴올리언스 빈민가 출생으로 1911년 의붓 아버지의 권총을 공중에 쏘아대는 위험한 장난 때문에 소년원에 가게 됩니다. 소년원의 브라스 밴드 마스터인 피터 데이비스로부터 기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은 후 가난과 범죄에 찌든 빈민가를 탈출하기 위하여 코넷 연주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후 루이 암스트롱과 핫5를 결성하였으며 당시의 곡들은 미국 재즈 사상 불멸의 명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타임즈 역사상 최초의 재즈 뮤지션으로 표지에 장식되기도 하였으며 헬로 돌리로 제7회 그래미 어워드 남성 보컬 부문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령 빌보드 1위 뮤지션을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역대 최고의 재즈 명곡 중 하나이며 가장 아름다운 팝송으로 꼽히고 있는 What a Wonderful World는 그래미 어워드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은 미국의 가수이자 재즈음악가로 반세기에 걸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미국 사회의 많은 음악가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I see them blue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두 번째로 정치에 영향을 미친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되어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사진 속 한 소년의 꿈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2009년 제44대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함으로써 233년 미국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케냐,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에 거주했던 오바마는 I will listen to you. 나는 흑인과 백인, 아시아와 미국의 문화를 모두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이상을 제시하며 핵 군축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평화회담을 재개하고 이슬람 세계와의 화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등을 추구해왔습니다. 그의 다자 외교와 핵 군축 및 위기 대처 능력 등을 높게 평가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오바마는 국민들을 위해 기존의 수많은 정책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그는 고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자동차 업계의 구제에 관심을 보이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구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구제 정책으로 인해 263만 명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총 1,050억 달러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을 도입하여 모든 연방의 금융감독기관들과 거의 모든 분야의 금융 시스템을 개혁했습니다. 이러한 금융개혁법을 통해 금융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소비자 보호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케어를 실시하여 노년층과 차상위 계층에게 무상 의료보험을 확대하고 이외의 국민에겐 사보험 의무 가입을 통해 전국민 의료보험을 시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래에 있을 연방 정부의 지출을 감소시켰습니다. 코리 앤서니 부커는 뉴저지 출신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상원 의원이자 정치인입니다. 첫 임기인 2006년 그는 도시 예산 적자를 18억 달러에서 약 7억 달러로 줄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취임 후 자진해서 2차례 자신의 월급을 삭감하였고 많은 도시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켰습니다. 코리 부커는 도시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하여 그의 보안팀과 함께 새벽 4시까지 개인적으로 뉴요크의 거리를 순찰하였습니다. 또한 총기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불법 총기 소지 반대 시장연합의 회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뉴요크의 범죄율이 크게 줄어들었고 2010년 3월 뉴요크는 44년 만에 살인 없는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5년의 임기 기간 동안 고용차별금지법, 이란 제재 강화, 국방수권법 등을 발의하였으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독립 및 청렴법 등을 도입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권을 제한시켰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이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이슈로는 로드니 킹 구타 사건입니다. 1991년 3월 3일에 발생한 이 사건은 199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종차별에 격분한 흑인들에 의해 발생한 LA 폭동을 야기하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LA 경찰청 경찰관이 운전자인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사건의 경찰에 대한 무죄가 판결나면서 흑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로 시작되었습니다. 4월 29일 이후 5월 4일까지 수천 명이 LA에서 시위를 일으켰으며 유혈 방화로 확산되었습니다. 피해액이 약 10억 달러를 넘었으며
총 58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부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시 폭행을 가한 백인 경찰이 무죄가 된 것과 그 무죄를 내린 배심원들 모두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파장이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로드니 킹은 이 폭행 때문에 청각장애인이 될 만큼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무죄라는 것이 더욱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폭동 시위 중 3월 16일 흑인 빈민 소녀가 한국인 출신 이주민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살당하자 흑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코리아타운을 주로 약탈 타깃으로 삼아 방화를 하는 등 치안 부재의 무고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약탈 방화로 LA 한인 사회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90%가 파괴되었습니다. 90년대 사회적 이슈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은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에서 위조 지폐 사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미니애폴리스 경찰국 소속 경찰관 데릭 쇼벤이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7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 살해한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조지 플로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 can breathe. 숨을 쉴 수 없어. 조지 플로이드는 많은 전과가 있던 사람이지만 2014년에 출소 후 기독교 교회에서 청년들을 멘토링하며 여러 봉사활동을 통하여 선행을 행했던 그였기에 더욱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번지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 사건들과는 다르게 흑인 어린아이들한테도 나타난 사건입니다. 미국의 유명 테마파크인 펜실베니아 테마파크에서 유명 캐릭터의 인형탈 직원들이 아이들과 인사를 하는 평범한 상황에서 백인 아이들을 지나서 흑인 아이들의 인사 차례가 되자 고개를 저으며 지나간 사건입니다. 단지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동심을 지켜주는 테마파크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것에 시민들의 큰 공분을 샀습니다. 흑인 청소년들도 이러한 인종차별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흑인 고등학생 노예 경매 사건입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바시에서 흑인 학생 3명을 속옷만 입힌 채로 세워놓고 다른 학생들이 흑인들을 죽여라 라는 말을 하는 과격 노예 경매를 꾀오르게 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옷을 입어도 피부색만으로도 이러한 차별을 받는 사건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적 영향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나 비틀즈와 마찬가지로 마이클 잭슨이 음악 세계에 미친 영향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구절은 미국의 유명 신문 매체인 뉴욕타임즈에서 마이클 잭슨에 대해서 표현한 말입니다. 이처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중 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당연코 마이클 잭슨일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등장은 20세기 대중문화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자 변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음악계를 넘어선 20세기의 대중문화 그 자체를 상징한 아이콘입니다. 미국 음악시장에서 흑인 가수의 비율이 높지 않았던 때에 전 세계적 문제였던 인종차별을 음악을 통해 완화시켰으며 예술의 선구자라는 평을 받습니다. 마이클 잭슨 이전까지 미국 팝 시장의 주도권은 늘 백인 가수에게 있었으나 잭슨 이후 최초로 미국 흑인이 가요 시장의 주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이후 팝 시장에 등장, 정상에 등극한 흑인 싱어들은 전부 마이클 잭슨의 성공 사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가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마이클 잭슨의 등장 이후 대중음악의 주류 장르는 록 음악에서 팝과 댄스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이 대중음악을 주를 잡는 장르의 종류마저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마이클 잭슨은 음악가였지만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 금전적인 자선활동 외에 자신의 음악을 통해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Kill the World나 Black or White 등의 곡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곡들을 통해 잭슨은 세계 평화, 친환경 운동, 전쟁 반대,
테러 반대 등의 메시지를 전도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도 공연을 가지며 한국의 통일을 기원하고 실제 통일하면 공연하러 오겠다는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역시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퍼포먼스가 공연 중간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문화라고 하면 또 그들의 헤어스타일이 유명합니다. 이 머리 스타일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노예선 태우고 아메리카로 갈 때 몇 달간 씻지도 못하고 방치된 머리가 더럽다고 드레드풀이라 불렀던 말에서 드레드락이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자메이카의 레게 뮤지션 밥 말리는 아프리카 전통을 지키기 위해 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Back to the Nature라는 철학으로 드레드락을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또한 흑인 사회에서의 떡우 문화와 호미 문화가 특별합니다. 이 문화는 흑인이면서 동네 갱단에 가담하지 않고 다른 인종들과 어울리면서 법을 준수하는 모범생처럼 굴면 지역사회에 충실하지 않는 흑인답지 않는 짓이라고 여기는 문화입니다. 또한 호미 문화란 단어 그대로 고향 친구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공해도 너의 근본과 식구를 잊지 말라는 좋은 취지의 문화였지만 지금은 그 의미가 조금 퇴색되었지만 흑인 사회가 얼마나 끈끈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엔딩 영상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 대한 역사, 공헌, 정치, 사회적 이슈, 문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역사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해왔으며 미국 사회에서의 그 아픔을 내딛고 끊임없이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4년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I say to them tonight, there i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re is not a black America and a white America and Latino America and Asian America. There'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hope of a skinny kid with a funny name who believes that America has a place for him too. Hope in the face of difficulty, hope in the face of uncertainty, the audacity of hope. In the end, that is God's greatest gift to us, the bedrock of this nation. A belief in things not seen, a belief that there are better days ahead. I believe that we can give our middle class relief and provide working families with a road to opportunity. I believe we can provide jobs to the jobless, homes to the homeless, and reclaim young people in cities across America from violence and despair. I believe that we have a righteous wind at our backs, and that as we stand on the crossroads of history, we can make the right choices and meet the challenges that face us. 그는 말했습니다. 이곳엔 흑인의 미국도, 백인의 미국도, 라틴계의 미국도, 아시아계의 미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미 합중국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발표와 오바마의 연설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종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함을 위해서 싸워왔던 시대에서 미국 사회 내의 모든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흑인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